안녕하세요. 안유쌤입니다. 자, 오늘은 파동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동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파동은요,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파동이라고 합니다. 한 점에서 만들어진 이 진동이요, 주위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해요. 좀 생소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강가에 놀러 가서 이 돌을 강에 탁 던지면 어때요? 물결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것도 다 파동이고요. 소리, 빛 이런 거 전부 다 파동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이라는 것의 이제 속성과 요소들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점에서 만들어진 진동이 퍼져나가는 현상을 파동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파동이 처음 시작된 한 점이 있겠죠. 그 점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파동이 시작된 그 지점을 파원이라고 하게 되고요. 파동의 근원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요, 이 파동이 진행이 될 때 이 파동을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 물질을 우리가 매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이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파동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파동마다 매질이 다르겠죠. 그걸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결파예요. 아, 물결 타고 가겠네. 매질이 바로 물입니다. 자, 그리고 소리요. 음파라고도 부르는데 우리가 지금 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다 이 소리라는 파동이 전달됐기 때문인데요. 이 공기를 타고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속에서도 소리가 들리긴 들리잖아요. 아주 또렷하게 들리진 않지만 들리긴 들린단 말이야. 그리고 쌤이 여기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이 옆 교실까지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 음파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 전부 다 매질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지진파 나왔습니다. 땅이 될 거고요. 빛과 전파. 자, 얘네가 좀 특이한데요. 얘네는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매질이 필요 없어요. 빛이랑 전파랑 거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공간에 나가잖아요. 소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소리는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매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 상태니까. 그러나 빛은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 별빛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빛 전파는 이제 또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넘어가서요. 이제 파동의 전파 가보도록 해볼게요. 네, 쌤이 화면을 좀 작게 줄여봤습니다. 자, 파동의 전파인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동이 전파가 될 때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매질은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고요. 그럼 뭐 하는 거야? 파동은 진동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것의 증거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물 주변에서, 물가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물속으로 들어간 거야. 여기 공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육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공을 꺼내기 위해서 이렇게 돌을 던지는 거야. 그럼 돌을 던지면 이렇게 파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타고 이 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왜냐? 매질, 이 물결파에 매질인 물이 있을 텐데 여기다가 파동을 발생시키면 이 물이 같이 이동을 하면 공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물결파를 전달하는 매질인 물이 같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에너지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들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꿀렁꿀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떠 있는 공도 같이 꿀렁꿀렁만 하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은 이동하지 않는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때 파동을 따라 이동하는 건 뭐다? 에너지다. 에너지만 전달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매질의 이동 방향입니다. 그래, 그럼 매질은 이동 안 하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며. 그러면 진동은 하는 거니까 올라가든가 내려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 아니에요. 파동의 전달 따라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건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분석을 해봐라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이 전달 방향
파동이 진행 방향이 여기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잠시 후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여기서부터 잠시 후 모습을 그려보면 요렇게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잠시 후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살짝 진행되어서 여기까지 이제 이동을 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 A 지점에 있던 물은 여기로 이렇게 가냐고요? 안 가냐고요? 안 간다고요. 자, 파동이 진행될 때 매질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저 매질은 뭐만 해야 돼? 위로 아래로 진동만 할 거예요. 그럼 다음 순간 이 원래 파동이 파란 선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 A는 어디 있어야 돼? 이 파란 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따라간 게 아니라 요 지점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 A는 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순간 파란 선 위에 여기에 딱 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A가 현재 위치가 여기인데 조금 이따 여기로 가야 되니까 내려간다 해서 A는 내려가요. 요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B는 어때요? 이렇게 따라가요? 아니요.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찾으시는 거야. 얘는 이렇게 여기에 있어야 되겠네요.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D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되겠네요. 위로 이동을 한다. 됐어? 자, 파동의 진행 방향으로 같이 이동하는 거 아니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다음 순간의 모습을 그려서 얘가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중인지를 찾아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파동의 영향 및 이용이 나왔는데요. 파동이 전달될 때 매질은 당연히 제자리에 있지만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전달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건물 도로가 붕괴될 수가 있고 바위가 깎여서 절벽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나 전파 같은 파동을 이용하면 몸속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전자레인지 전파 어때요? 물 분자를 진동시켜서 열을 발생해서 음식을 데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파동의 영향 및 이용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동을 표시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동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여기서 매질의 가장 높은 위치를 우리가 마루라고 합니다. 이 마루가 이제 언덕, 꼭대기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보시면 이제 호두마루, 체리마루, 이게 진짜 맛있잖아. 그리고 보면 어때요? 옛날에 그 CF가 호두가 막 열심히 막 언덕을 올라요. 그래서 호두 맛의 꼭대기, 호두마루 막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었어. 그래서 마루가 이제 가장 높은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낮은 위치를 우리가 골이에요. 골짜기에 빠졌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루와 골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루부터 다음 마루까지의 요 거리, 골부터 골까지의 요 거리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합니다. 파장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얘는 우리가 이제 고1 통합과학 때까지 계속 써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중1이지만 잘 기억하셨다가 고1까지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동 중심에서 마루 또는 골까지의 거리, 이게 뭔 소리냐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띠띠띠띠띠 정중앙이 되는 지점, 이렇게 정중앙이 되는 지점,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불러? 진동 중심이라고 불러요. 진동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중 교재에 우리가 문제 풀 때 쓰는 교재들 보시면 어떻게 보통 그려져 있을 거냐면 이렇게 돼서 진동 중심이 있고 이런 식으로 파동이 표현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루, 여기가 골, 그 다음에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진동 중심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를 말했어요. 그럼 어디예요? 여기예요. 진동 중심에서 골까지의 거리,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에요. 요거 반틈이에요. 반틈. 반만 봐야 돼. 이걸 우리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진폭, 진동의 폭인 거야. 근데 진동 중심에서 꼭대기까지, 진동 중심에서 아래 골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가 아니라 반만 쪽에서 진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낚아요. 이거 많이 낚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0cm다. 그러면 진폭은 얼마냐? 절반, 5cm. 이렇게 대답해 주셔야 돼. 아시겠죠?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왜? 조금 어려워요. 헷갈릴 수 있어요. 자, 볼게. 매질이 한 번 진동. 자, 한 번 진동했어요. 몇 초 걸렸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기는 시간이니까 단위는 초가 됩니다.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렸니? 근데 여기서 파동 개념에서 잘 잡으시려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냐? 이 매질이 어때요? 매질은 제자리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 한 번 진동인 거야. 한 번 이렇게 진동한다고. 한 번 이렇게. 자, 그 한 번 진동하는 동안 한 파장이 이 파동이 진행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이 파동이 한 파장 진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한 번 진동과 한 파장 진행이 같은 말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나오면 풀어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한 번 진동할 때 매질이 한 번 진동할 때 어떻게 된다? 한 파장 진행을 한다. 알겠어요? 요게 중요합니다. 요 개념만 잘 알고 계셔도 어려운 문제들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질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그럼 1 됐어. 몇 번 진동했어? 이거야.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어? 이거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해요. 진동수. 영어로는 frequency. 얼마나 빈번하게 진동을 했느냐. F를 많이 쓰죠. F. frequency F 따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퀴즈입니다. 자,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2초가 걸렸어. 굉장히 느리게 진동했네요. 그죠? 한 번 진동하는데 2초,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즉 주기가 2초란 얘기네요. 주기가 2초입니다. 그죠? 주기 타임이지, 타임. 그래서 T로 많이 써. 특히 T.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진동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1초에는 몇 번 진동하겠니, 얘들아? 자, 한 번 진동하는데 2초가 걸렸어요. 2초가. 근데 1초 동안, 그럼 1초 동안은 몇 번 진동하는 거야? 2분의 1번 진동하겠지. 맞아? 1초 동안 몇 번 진동, 이게 뭐야? 진동수가 되겠지. 이해되세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는가. 그래서 보시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에 있습니다. 역수관계. 얘는 한 번 진동할 때 몇 초 걸렸어? 근데 이거를 1초로 바꿔주면은 역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숫자 찾을 수 있는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쌤이? 요렇게 띠띠띠띠띠 여기 거리를 1m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띠띠띠띠 요 거리를 10cm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느냐. 자, 파장 얼마일까요? 마루부터 마루, 골부터 골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장이잖아요. 2m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자, 진폭을 물어봤어요. 요거의 절반이 돼야 되니까 5cm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죠. 자, 1초 파동의 모습을 그려라. 그럼 요 뒤로 진행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주기와 진폭이 나왔는데 얘를 쌤이 임의로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기와 진동수를 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자, 1초 파동의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임의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진동 중심을 좀 그려드릴게요. 진동 중심을 그리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파동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초 후 모습을 그려볼게요. 1초 후에 이 파동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좀 헷갈리네요. 그림을 좀 못 그려가지고 쌤이. 다시 그려야겠다. 미안해. 요 밑에다가 이렇게 헷갈려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이제 원래 모습이고요. 1초 모습을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초 모습이다.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파장이 2m이기 때문에 여기가 2, 4, 6, 8 이렇게 이제 나타난 거야.
자, 그랬을 때 주기와 진동수를 그려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파란색에서 빨간색까지 얼만큼 이동을 한 거예요? 자, 요게 한 파장이에요. 그죠? 요 4칸이 한 파장이에요. 근데 얘는 한 칸 이동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4분의 1 파장을 가는데 몇 초 걸렸다는 거야? 1초가 걸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파장을 가는 데는 몇 초가 걸린 거예요? 4배 해서 4초 걸렸다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1초 파동의 모습을 그래프로 그려주면 우리가 파장을 알면, 그죠? 1초 동안 몇 파장을 이동한 것인가를 찾아내서 주기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진동수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진동수는 역수 취하면 되니까 4분의 1초다, 4분의 2헤르츠다. 진동수는 헤르츠라는 단위로 나타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폭, 아까 5cm인 거 했죠? 얘 아마 진동수 자리였던 것 같네요. 네, 4분의 1헤르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시다 보면 파동에서는 여기가 좀 가장 어려우셔서 여기를 좀 훈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래프 해석하는 게 나왔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한 번 진동을 했지. 왜냐? 매질의 위치가 올라갔다가 돌아왔다가 내려갔다가 돌아왔다. 이게 한 번 진동인 거잖아. 그치? 근데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나아간 이 거리를 준 거예요. 한 번 진동한 동에 나아간 거리가 뭐야? 파장이죠. 파장. 맞아?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파장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얘 봐봐. 매질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준 거야. 그럼 그게 뭐야?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바로 주기가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그래프인데 y축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미안해 말을 잘못했어. y축이 의미하는 것은 매질의 위치인 거고 x축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파장을 알 수 있는 건지 주기를 알 수 있는 건지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동을 두 종류로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하나는 횡파고요. 다른 하나는 종파입니다. 자, 그런데 횡파랑 종파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파동이 진행을 쫙 해요. 그죠? 파동이 쫙 진행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한번 그려볼게요. 파동이 진행을 하는데 매질의 진동 방향을 보니까 매질의 진동 방향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렇게 가요. 파동은 이렇게 가요. 그럼 어때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야. 수직. 맞아?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뭐다? 서로 수직이다. 그럼 횡파야, 횡파. 됐어? 자, 그러면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파동도 있다는 거예요. 나란한 파동. 그럼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약간 스프링 같은 거 이렇게 용수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해. 근데 그 안에서 매질이 어때? 여기 사이를 진동해. 그럼 어떻게 진동해? 진동하면서 이렇게 나아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런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한다? 종파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파동의 분류를 했고요. 횡파와 종파의 예시들을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종파가 더 적거든요. 종파는 소리가 음파인데 초음파인데 이거는 진동수가 큰 음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트잖아. 하나잖아. 그지? 음파, 초음파. 그리고 피파. 이 딱 두 개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딱 외우신 다음에 나머지 이거 아닌 거 나왔다? 그러면 횡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결파, 빛, 전파, S파. 자, 지진파도요. S파 있고, P파 있고, L파 있고 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횡파로 S파, 종파로 P파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파동 분류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소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체가 진동을 띵 하면서 소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주로 공기를 매질로 전달이 되겠죠. 자,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파입니다. 진동 방향과 진행이 나란한 종파다라는 거고요. 자, 매질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일 때 모두 전달이 되는데 진공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매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 어느 매질에서 전달될 때 얘가 제일 빠를까요?
언제일 것 같아? 고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기체를 많이 골라요. 왜냐면 기체가 입자 배열이 듬성듬성하잖아. 그 사이로 막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가 봐. 근데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매질이 전달을 해주는 거야. 매질이. 그럼 매질이 어때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빨리 더 빨리 전달이 되는 거야. 근데 매질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에서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액체, 그 다음에 기체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 전달 어떻게 한다고요? 자, 물체가 먼저 진동을 하고요. 그 물체의 진동이 공기를 진동시키고요. 그 공기의 진동이 우리 귀에 들어와서 귀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키면 그 고막을 통과한 소리가 청각 세포로 도달하면서 소리를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귀에서 어떻게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지 이런 거는 또 우리가 3학년 되시면 감각기관 신경계 배우면서 또 다루시게 될 겁니다. 지금은 딱 고막까지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소리의 3요소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소리의 3요소는 첫 번째 소리의 세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기 말하는 거예요. 큰 소리, 작은 소리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소리의 높낮입니다. 높은 소리, 낮은 소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음색입니다. 자,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쌤이 부르는 거랑 또 이제 가수분이 부르는 거랑 딱 음색을 들으면 누군지 알 수 있잖아.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음색이라고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소리의 3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 소리도 이제 파동이다 보니까 이 소리의 3요소를 결정하는 파동의 요인들이 있겠죠. 자, 그걸 정리해보자라는 거야. 자, 소리의 세기, 큰 소리냐 작은 소리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진폭입니다. 진폭이 아까 뭐였지? 여기 중심에서 여기 위까지. 요게 진폭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진폭이 큰 소리와 진폭이 작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소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난다. 그래서 북을 세게 치면 진폭이 커지면서 큰 소리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높낮이를 결정하는 것은 진동수예요. 진동수. 그래서 1초 동안, 여기 이제 뭐 시간이라고 해볼까요? 1초 동안 뭐 한 번 진동했어. 얘는 1초 동안, 와! 이렇게 진동했어. 그러면 이게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요. 높은 소리요.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비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요렇게 생겼는데, 뭐 어떤 애는 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요게 이제 파동의 형태라고 해서 파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형이 바로 소리의 음색을 결정한다. 자, 그럼 이 부분은요, 문제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일단 소리의 3요소가 뭔지는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각각 이 3요소 요인들을 결정하는 파동의 요인들을 또 매칭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프가 딱 나왔을 때 뭐가 제일 큰 소리인지 뭐가 제일 높은 소리인지를 찾아내실 수 있으면 문제 어렵지 않게 풀리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파동이란 무엇인가, 파동의 요인들, 파동을 표시하는 방법, 파동을 구분도 했고요. 마지막 소리의 3요소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장인 거 확인 한번 해봤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또 문제 풀면서 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